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eneralized Method of Moment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진행한 최근에 학습했던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에스티메이터를 추적하는 방식에서 지금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을 추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x1부터 xt개까지의 랜덤 베리어블을 관측을 했다고 하면 x1이 뽑힐 확률부터 해서 x의 t가 뽑힐 확률까지를 전부 다 곱해서 이걸 likelihood 함수로 만들고 이 likelihood 함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스티메이터를 찾으면 이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 랜덤 베리어블을 뽑을 수 있는 이 density 펑션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어떤 파라미터로 미분했을 때 미분 가능해야 되고, 혹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numerical 솔루션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산이 매우 복잡할 경우에 우리는 alternatively generalized method of moment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스토리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예를 들어서 xt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t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면 xt라는 특정한 값이 뽑힐 확률은 이렇게 density 펑션이 주어지게 되죠. 그럼 likelihood 함수는 첫 번째 샘플이 뽑힐 확률부터 t번째 샘플이 뽑힐 확률까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xt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t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i번째 모먼트 컨디션을 이렇게 xi i라고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알려진 바대로 t 디스트리뷰션의 첫 번째 모멘트는 0, 두 번째 모멘트, 즉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t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그것을 제곱을 했을 때 expectation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 k는 degree of freedom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파퓰레이션을 전부 관측했을 때 그 모먼트, 두 번째 모먼트는 이렇게 돼 있다고 나오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샘플을 다 볼 수는 없고 파퓰레이션을 다 볼 수는 없고 샘플만 n개를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샘플을 n개를 관측을 했을 때 우리의 best guess는 best guess about second moment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것과 지금 요것이 같다고 놓고 이것이 같은 것이 우리의 베스트 게스다. 왜? 우리가 n개를 관측을 했을 때 x의 제곱 세컨 모멘트의 평균값은 요걸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은 요것으로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것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요것과 요것이 같다고 놓아서 방정식을 푸게 되면 우리의 best guess about 파라미터 값은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샘플에서 가지고 있었던 요거 요 샘플 버전 of second moment를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을 해서 스태티스틱을 만들면 이것이 우리가 degree of freedom k라는 파라미터에 관한 우리의 베스트 게스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에스티메이션을 실제로 실행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k를 이런 식으로 모먼트를 정해서 모먼트와 샘플 모먼트가 같다고 놓고 풀어서 best guess about 파라미터를 정한 것을 이런 파라미터가 에스티메이터를 classical method of moment estimato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먼트 컨디션이 이게 첫 번째 모먼트고 이게 두 번째 모먼트고 할 텐데 당연히 세 번째 모먼트, 네 번째 모먼트 여러 번의 모먼트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번째 모먼트를 잡게 되면 이것은 t 디스트리뷰션 관련해서 네 번째 모먼트는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를 그것을 만약에 샘플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과 요것이 같다고 놓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K를 찾게 될 경우에 K 스타를 찾게 될 경우에 그 K 스타는 그러니까 GMM 에스티메이터를 찾게 된다면 이런 K 스타에 대한 쿼드레틱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 코에피션트들의 지금 스태티스틱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서 나오는 K 스타 값이 또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이상적으로 바라건대는 우리가 지금 모먼트 컨디션을 몇 개를 유지를 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 번째 모멘트가 이럴 것이다 라고 세팅을 해서 이걸 샘플 버전으로 똑같다고 놨고, 네 번째 모멘트가 이럴 것이다 해서 또 샘플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샘플을 했습니다. 즉 두 번째 모멘트와 네 번째 모멘트가 각각 같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옵티멀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풀어서 나온 옵티멀 K 값과 이것을 풀어서 나온 옵티멀 K 값이 반드시 같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0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0이 안 될 수가 있고,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0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금 선택은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지금 이 값, 세컨 모먼트를 0으로 만드는 에스티메이터 값, 네 번째 모먼트를 0으로 만드는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두 개를 다 0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다면 요것도 조금만 0에서 벗어나고 요것도 조금만 벗어나게 돼서 그렇게 둘 다를 적절히 0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K 값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GMM의 인투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인센은 이러한 어프로치를 약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보이시죠. 자, 우리가 만약에 시계열에서 타임 t에서 우리가 v개의 explanatory variable이 있는 이런 observation 벡터를 관측을 하고, 우리는 지금 파라미터가 p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ment condition,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moment condition이 second moment condition과 네 번째 moment condition 이렇게 example에서 정의를 했는데, 그런 moment condition 지금 두 개를 세팅을 한 건데, 만약에 m개의 moment condition을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데이터도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도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이즈 t 샘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먼트 컨디션을 각각의 1샘플, 2샘플에서 t 샘플까지를 각각 계산하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m개의 모먼트 컨디션을 시계열에서 각각에서 평균을 낸 것을 large m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펑션을 생각할 건데, 요 캐피탈 M을 최소화하는데 중간에 웨이팅 매트릭스라는 WR 매트릭스를 넣어서 이 F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 F라는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게 된다. 이렇게 세팅을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M이라는 요 모먼트 컨디션을 어떻게 통상을 할 거냐면, 자, 파라미터만 있는 어떤 펑션을 L이라는 펑션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샘플 버전에서 그걸 시연한 것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을 0으로 놓게 돼서 이것을 각각 하나의 모먼트 컨디션으로 놓고 요게 지금 m개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좌측 left hand side로 전부 다 몰게 되면 여기서는 샘플 데이터와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적절히 모여 있는 어떤 함수가 될 것이고, 그것은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두 번째 모먼트 컨디션이 0이 되고 네 번째 모먼트 컨디션이 0이 되는 그런 쿼드레틱 이퀘이션이나 리니어 이퀘이션을 써서 right hand side가 0이 되는 그런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0으로 만들고 싶은데 0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 0이 그렇게 되는 값이 0보다는 조금 크겠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작아질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을 하는 폼으로 나온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W라는 웨이팅 매트릭스를 넣어서 이런 어떤 목적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요 m이라는 값을 0으로 만들고 싶은데 m이라는 벡터를 전부 다 0 벡터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으니, 그러면 그 0 벡터가 예를 들면 우리가 나오고자 하는 건 이런 식의 0 벡터가 나오고자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 뭐 0.1, 0.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들을 곱한 것을 제곱한 게 최소화되는 그런 목적 함수, 그래서 이 f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고자 하는 거고, 중간에 w라는 웨이팅 매트리스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f를 이제부터는 0으로 최대한 근사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웨이팅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예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는 지금 T개의 샘플을 보고 있고 우리는 파라미터가 지금 P개의 파라미터인데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모먼트 컨디션은 우리가 아까 그 XT가 T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 XT에 대해서 우리 모먼트 컨디션 2개를 가정을 했고 그래서 그게 2개가 전부 다 0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샘플은 우리가 T개만큼을 옵저베이션을 하니까 그걸 T개만큼 평균을 내게 되면 우리의 샘플 어널러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 함수 f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요 모먼트 컨디션이 모여있는 벡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것을 또 한번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지 않은 형식으로 곱해서 요 퀀티티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데 다만 여기 중간에 웨이팅 매트릭스를 넣어서 그런 값이 0랑 최대한 근사치가 되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옵티멀 웨이팅 매트릭스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자, 여태까지 한 것을 한번 브리핑을 해보면 자, 우리의 목적 함수는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모먼트 컨디션인데 샘플에서 세팅한 모먼트 컨디션의 제곱을 0으로 근사하게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웨이팅 매트릭스를 끼워 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웨이팅 매트릭스를 끼워 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웨이팅 매트릭스를 끼워 넣는 이유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먼트 컨디션이 첫 번째 모먼트 컨디션부터 n번째 모먼트 컨디션까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전체를 전부 다 0으로 할 수 없다면 전부 다 0으로 만들 수 없다면 자, 그러면 어떤 모먼트 컨디션을 더 0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m개의 모먼트 컨디션을 m개의 모먼트 컨디션 모먼트 컨디션 1 해서 모먼트 컨디션 p개의 모먼트 컨디션 m개의 모먼트 컨디션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을 전부 다 0으로 만들 수 없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떤 모먼트 컨디션을 더 0으로 만드는데 주안을 두겠느냐 라고 하게 된다면 가장 더 믿음이 가는 릴라이블한 모먼트 컨디션을 더 0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더 포커스를 하겠다 하게 되면 요 f라는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무엇에 더 연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까? 더 베리언스가 작은 모먼트 컨디션이 이 f라는 펑션을 더 영향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베리언스가 더 작은 모먼트 컨디션이 더 많은 웨이트를 가져가게 해줘야지 f가 거기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러한 베리언스가 더 작은 모먼트 컨디션을 0으로 만들고 그 반대로 베리언스가 큰 모먼트 컨디션을 0으로 못 만들다고 손치더라도 우리는 베리언스가 작은 모먼트 컨디션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0이나 0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어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웨이팅 매트릭스를 넣었을 때는 자,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ST라고 했을 때 이 ST라는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주면 된다. 왜?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릭스 중에 컴포넌트가 큰 퀀티티일수록 웨이트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 ST라는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웨이팅 매트릭스로 주게 되면 베리언스 코비넌스가 크게 되면 웨이트가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F에 대한 영향력이 또 작아지게 되는 이런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런 웨이팅 매트릭스는 앞으로 뭐로 쓰면 된다? 요 M1부터 MM까지의 모먼트 컨디션 간의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 인투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시계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모먼트, 그러니까 우리 지금 t 기수에 있을 때의 모먼트 컨디션과 그 다음에 거기서 p만큼 떨어진 거의 모먼트 컨디션의 expectation을 제타 p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요게 mt고 요게 m의 t-p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m이라는 첫 번째 모멘트 컨디션의 p만큼의 오토 코릴레이션, 오토 코비런스 그 다음에 m과 n 지금 모멘트 컨디션이 mt가 있고 NT가 있고 지금 두 개의 모먼트 컨디션만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먼트 컨디션과 두 번째 모먼트 컨디션 간의 크로스 오토 코비런스인데 P개만큼의 레그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으면 이것이
P번째 레그가 P개만큼인 거 관련해서 오토 코베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결이 T가 있고, 그래 뭐 1부터 쭉 T가 있고 T가 있을 텐데, 그 레그가 T 플러스 P만큼, 그래서 P만큼의 레그인 걸 다 이렇게 해서 오토코베런스 다 잡아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따지려면 파퓰레이션은 그 P가 무한히 클 수도 있고 무한히 작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더한 것을 지금 요 population quantity Z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 지금 현재 current moment condition과 그 다음에 레그가 하나 달린 moment condition의 오토 코비런스, 그 다음에 지금 current와 두 개만큼 차이가 나는 기수의 moment condition이 나와 있는 오토 코비런스 쭉쭉쭉 해서 그걸 전부 다 앞뒤로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지금 14-1-16과 같은 이런 오토 코비런스 funcion이 나오게 되고, 요것이 무엇이다? 요것이 첫 번째 모먼트 컨디션, 요건 첫 번째 모먼트 컨디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먼트 컨디션 간의 오토 코베런스 똑같고, 두 번째와 첫 번째 모먼트 컨디션 간의 오토 코베런스고, 요것은 지금 두 번째 모먼트 컨디션 서로 간의 오토 코베런스가 되게 되고, 요것을 지금 웨이팅 매트릭스의 인버스로 쓰고 싶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지금 요 P의 레그를 무한대만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관측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T개만큼의 샘플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Z라는 것을 샘플로 축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두 스태틱스 간의 성질은 이렇게 되죠. T가 무한히 커질수록 Z에 수렴하게 된다.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웨이팅 매트릭스, 우리가 지금 샘플을 x1부터 시작해서 x2 해서 xt까지 쭉 볼 텐데,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관측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요 웨이팅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우리 옵티멀 파라미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토 코비런스 자체가 존재를 하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냥 데이터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오토 코비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밸류로는 그냥 arbitrarily 그냥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은 것을 이니셜 웨이팅 매트릭스로 그냥 어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W0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먼트 컨디션들 모여 있는 것을 벡터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요 F가 세팅이 되고, 요거 두 개는 좀 M이라는 지금 두 개 모먼트 컨디션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initial guess about 파라미터를 잡게 되면 이게 우리가 지금 GMM 에스티메이터의 first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데이터를 관측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웨이팅 매트릭스가 바뀌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죠. m의 t-p고 여기가 지금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w0를 w1으로 바꿔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넣고 w 자리에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다시 하게 되면 k1이 옵티마이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것이 지금 3번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k1을 다시 넣은 상태에서 또 세 번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웨이팅 매트릭스 세 번째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G의 3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1분의 3의 시그마 M의 T에 M의 T-P의 T가 1부터 3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웨이팅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K의 3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K의 N이 컨버지 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 결국에 우리가 찾는 K라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GMM 에스티메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세 가지를 어쌔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GMM 에스티메이터가
우리가 했을 때 true estimator 어떤 값으로 컨버즈를 했을 때 이것이 true estimator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MM estimator와 샘플을 가지고 모먼트 컨디션을 만들고 그것을 지금 샘플 사이즈로 하게 되면 이런 정기 분포를 따르고 베리언스가 Z라는 아까 G 매트릭스는 뭐였죠? 모먼트 컨디션과 그 다음에 모먼트 컨디션을 P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만큼의 모먼트 컨디션인데 P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했던 요것 요 Z 그것을 만큼의 베리언스를 따른다. 자, 그 다음에 모먼트 컨디션 각각의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고 싶어하는 파라미터 값으로 미분했을 때 그 미분이 t가 엄청 커졌을 때 우리가 어떤 d라는 매트릭스로 컨버즈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dt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즉 dt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 그것이 어떤 d라는 매트릭스로 수렴을 한다고 해서 그런 수렴이 되는 매트릭스를 가정을 해 보면은 그것이 true variance와 true estimator, true population parameter와 우리의 GMM estimator의 차이는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것은 제가 별도의 D1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에다가 프로프를 증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연히 이것은 샘플 아니라 population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퀀티티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샘플, T개의 샘플만 보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냐면 마치 자, 요것이 지금 D는 DT로 바뀌게 되고 Z는 ZT로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샘플 버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것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GT의 세타 T에 대한 파라미터 GMM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DT, 여기 나오는 DT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먼트 컨디션 각각의 파라미터로 미분한 값이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 모먼트 컨디션에서 P개의 모먼트 컨디션이 나오고 우리가 만약에 파라미터 값이 H개만큼 있다면 그 각각의 H에 대해서 모먼트 컨디션을 각각 미분을 해줘서 그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DT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GT는 모먼트 컨디션, 커런트 모먼트 컨디션과 레그가 있는 모먼트 컨디션 간에를 해서 그것을 T개만큼의 샘플을 각각 했을 때의 평균치이고 그러면 우리는 P개의 모먼트 컨디션이 있고 그걸 트랜스포즈를 한 거, 안 한 거 곱해서 그것을 샘플 숫자만큼 평균 낸 것을 GT로 하면 된다 라는 것이니까 지금 DT 입장에서는 이것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ZT로는 이것을 넣으면 되고 그렇게 돼서 요런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GMM 에스티메이터를 가정을 하고 GMM 에스티메이터가 이렇게 따르는 걸 가정을 하고 GMM 에스티메이터가 statistically significant 한지는 이 분포에 따라서 G 테스트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 이번 시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